먼저 이미지는 이렇게 이미지를 가로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이미지 로테이션에서 90도 CCW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놓고 전체 화면이 보이게 하려면 손바닥 더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가로 또는 세로 요 규격에 맞춰서 작업을 할 거니까 627 또는 906에 맞춰서 한쪽 방향의 크기를 정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자르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를 이용해서 위드나 하이트의 숫자를 넣어보는데 위드에 627을 제가 넣어보니까 하이트는 941, 하이트는 906인데 좀 남아요. 남는 부분은 자르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밑에를 906이라고 썼다. 그러면 오히려 604, 이건 모자라요. 모자라다는 얘기는 나머지 27이니까 23 정도의 크기를 뭔가 다른 빈 공간이든 이미지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남는 것보다 모자른 것보다는 남게끔 해서 일부 남는 부분 일부를 잘라주는 방식이 좋겠죠. 그래서 위에를 627로 하고 밑에 941, 906인데 941이거든요. 그러면 남는 부분 조금은 잘라주면 된다. 오케이. 자, 이제 가로 크기는 627에 맞춘 거예요. 가로는 627인데 높이가 살짝 커요. 그래서 높이를 자를 겁니다.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여기 손바닥 더블 클릭했고요. 마키 도구를 이용해서 자를 건데 마키 도구의 가운데 스타일을 픽스드 사이즈로 해서 위드는 620, 요 사이즈를 그대로 쓰는 거죠. 위드는 627, 하이트는 906, 위드는 627, 하이트는 906. 자, 그런 다음에 화면을 딱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맞춰서 했을 경우 이제 위쪽을 잘라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위쪽을 잘라내겠다. 남는 부분을 위쪽을 잘라낼 겁니다. 이미지 메뉴에 크랍을 이용해서 자르는 거죠. 크랍. 그러면 딱 이 이미지 627 사이즈에서 906 사이즈에 딱 맞춰갖고 이미지 크기를 딱 지정을 한 거죠. 선택 영역은 제거하고 디셀렉트. 자, 그리고 이 이미지 편집된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파일에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로 기존 원본을 살리려면 세이브 에즈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름은 건물 편집으로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은 JPG 파일 목록에서 JPG를 선택을 했습니다. JPG 저장. 퀄리티는 최대로 하고 포맷 옵션은 베이스라인 스탠다드로 하고 OK를 누르시면 건물 편집이란 파일로 저장되겠죠. 같은 폴더에 저장을 했습니다. 파일을 세 문서를 열었습니다. 파일 U 세 문서에서 A4 사이즈 210에 297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오리엔테이션은 왼쪽 방향이고요. CMYK 칼라 모드는 CMYK로 지정을 합니다. 요거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값이라 해서 우리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오케이. 새 문서를 열고 그 다음에 여백을 지정했는데 상하좌우에 20mm, 요거는 40, 전체는 어차피 40인데 상하좌우 20mm예요. 상하좌우 결국은 40이지만 상하 좌우 20mm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지정했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이드화 시켜서 여백을 지정할 거다. 자, 이렇게요. 사각형 도구로 화면을 딱 찍고 실제 A4 사이즈가 210에 297이니까 210에서 40을 뺀 170 그리고 297에서 40을 뺀 257 사이즈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정렬은 요 얼라인 패널, 요 얼라인 패널에 얼라인 2 값이 얼라인 2 아트보드인지를 꼭 확인하고, 이걸 꼭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얼라인 오브젝트에서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버튼을 누른다. 요 두 번째 게 좌우 가운데, 그리고 요 다섯 번째 게 상하 가운데,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가이드로, 사각형을 가이드로 바꾸려면 단축키는 컨트롤 5번이고요. 메뉴상에 보면 뷰 메뉴에 가이드에 메이크 가이드를 이용해서 가이드로 바꿉니다. 가이드 바꾼 결과물은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할 때 얘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 고정시키는데, 가이드를 잠그는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이고, 메뉴상의 위치는 뷰 메뉴의 가이드에 락 가이드를 체크해서 한번 누르면 해제돼요. 지금은 체크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누르면 오히려 가이드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이드가 움직이고,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게 다시 고정시켜 놓고 다시 중앙에 배치하고, 뷰 메뉴의 가이드에 락 가이드를, 여기 체크가 안 됐죠? 이걸 한번 누르면 여기 체크된다는 거죠. 락 가이드로 체크를 해서 잠근다. 자, 분할선을 만들어 볼 건데, 분할선은 요 선을, 선도구를 선택해서 임의로 선을 하나 쭉 드래그해서 긋습니다. 선을 그릴 때 이 선이 가이드선 지금 그린 여백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그린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선의 두께는 7pt, 선의 두께는 7pt. 자,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복사는 객체 복사가 Alt 드래그죠. Alt 드래그해서 객체 복사하고, 한 번 더 선도구를 이용해서 이번엔 가로선을 긋는데, 역시 핵심은 이 바깥쪽, 여백 바깥쪽으로 더 나가게 그린다는 게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동일 크기로 Alt 드래그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그립니다. 요 사이 공간이죠. 요 사이 4개의 공간을 동일한 크기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요 4군데 영역이 동일 크기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여기다가 글자를 쓰고, 또 여기도 글자 쓰고, 여기도 글자 쓰고 표현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영역이 남는 공간 정도로 적당히 이 선의 위치를, 기준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기준이 정해졌으면 요 하나의 기준, 요걸 기준 크기로 정하고, 요 크기에 맞게 나머지 4개의 모서리 부분을 크기를 동일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때도 사각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각형을 그리실 때 선의 경우에는 그 선의 패스라고 볼 수 있죠. 안쪽에 기준선이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크기를 나누는 재단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 색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 색깔을 없애버리고 면 색깔. 자, 그리고 이 선 색깔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 면의 색깔도 다른 색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화면은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가이드선에서는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선에는 선 기준이, 또 얘를 찍어보면 선 기준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중앙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개체에도 달라붙는데, 달라붙을 때 이 노란색이 이 빨간색 선에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달라붙으면 안 되고 여기에 달라붙게 해야 되죠. 여기에. 자, 그래서 그거는 적당하게 화면을 확대하고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붙이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1200%로 확대를 한 건데 6400까지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대를 했을 때도 오차가 없는지를 봐야죠. 최대 확대했더니 약간의 오차가 있네요. 역시 크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최대 크기 6400까지 했을 때 이렇게 딱 달라붙었다면 거의 오차가 없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축소하고
이제 요 노란색 크기에 맞춰 갖고 나머지 네 군데의 크기를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이 노란색을 일단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노란색의 이 사각형 크기도 이제는 크기 조절을 하면 안 되겠죠. 이 크기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 끝에 모서리에 가이드선을 달라붙게 하고 여기네요. 여기에 맞춰서 아래쪽은 이미 맞은 거고요. 아래쪽은 수정하시면 안 되고 요 수직선만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최대한 확대를 해주시는 거가 정확하게 이 선을 노란색에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방향키로 옮겨서 조절을 해볼게요. 방향키. 네. 겹쳐지나요? 화면을 더 최대로 확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를 이제 밑으로, 마지막이죠? 얘를 밑으로 세 군데 정도만 하면 처리가 끝납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먼저 오른쪽 모서리 가이드선에 달라붙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이드선에는 달라붙어요. 얘가 살짝 비나요? 이렇게. 차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학습을 하게 되면 요 선 자체도 기준선을 요 왼쪽 바깥쪽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운 범위 내에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평선은 위로 이제 이렇게 올려서 여기 노란색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더 확대를 해서 네, 방향키로 하면 너무 많이 내려가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조금 더. 자, 또 하나는 이제 숫자를 직접 기입해서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든 결과물은 노란색은 버리고요. 자, 로고 제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로고는 타원을 먼저 하나 그린 다음에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자, 아래쪽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타원을 하나 그리고 나서 글자를 씁니다. 타원을 그리고 나서 글자를 하나 쓴다. 글자는 현재 주제인 한국 디지털 산업단지 주제를 영문 키워드로 표현한 KDC라고 표현할 건데 타입 도구를 이용해 타입의 첫 번째 도구를 이용해서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요 타원에 걸리지 않게 여기 빈 화면에 있는 빈 아트보드 위에 클릭해서 글자를 KDC라고 쓸 거다. KDC. 글자의 완성은 컨트롤 엔터를 치거나 또는 도구인 선택 도구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하면 글자를 마무리 질 수 있고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글자의 서체를 지정할 때 여기 목록에서 서체는 에이리얼의 스타일을 볼드로 글자의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모서리에서 Shift를 눌러서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 조정을 하고 타원 위에 올려놓을 거니까 타원과는 구분되는 색상을 지정해서 타원 위에 적당히 올려놓을 겁니다. 요때 요 D라는 요 가운데 있는 글자가 타원 안쪽으로 들어가게 D라는 글자가 타원 안쪽에 들어가게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고 조금 더 크게 할까요? D라는 글자가 타원의 안쪽에 들어갈 정도로 지정을 한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패스파인더 사용할 때 타원의 색상은 면 색깔만 그리고 글자를 일반적인 패스로 바꾸는 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는 기능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야 패스파인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메뉴에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버튼을 눌러서
글자를 일반 패스로 전환시키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개체, 타원과 글자 모양 개체를 선택을 해서 패스파인더의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위에 있는 글자로 밑에 있는 타원 부분 영역을 구멍을 뚫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체 화면은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내용을 포토샵의 새 문서를 열어서 거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먼저 새 문서를 열고요. 파일 메뉴 뉴, 사이즈는 오른쪽에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밀리미터 단위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치를 기록을 합니다. 작품 규격은 170에 257입니다. 그래서 위드는 170, 하이트는 257. 인쇄 시에는 원래 300으로 해야 되지만 편의상 그냥 우리는 72로 할게요. 그리고 대신 요 RGB는 CMYK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오케이. 여기로 이제 가져올 이미지를 다시 오픈으로 열게요.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결과를 가져올 때 열기로 열어서 복사해서 새 문서로 가져올 건데, 이유는 플레이스로 불러들이면 축소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오픈으로 따로 열어서 오픈, 만든 그림, 그래픽 제작 언더바 홍길동 파일을 png 파일을 열어서 이 파일을 이쪽으로 갖고 올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갖고 올 때 우리가 이동도구로 그냥 얘를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갖고 올 수도 있죠. 얘를 이렇게 뜯어 갖고 얘를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전체를 선택해서 Select에 All, 선택선은 개미들의 행진, 바깥쪽에 테두리에 개미들의 행진이 있어야 되고, 에디트의 복사, 카피, 이 선택선 안쪽을 복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사했으니까 붙이는 거는 붙일 장소, 새 파일에 붙일 거니까 여기로 와서 에디트의 페이스트, 붙여넣기. 자, 이렇게 왔을 때는 현재 문서가 기존에 있는 문서 불러올 이미지보다 조금 작아요. 상하좌우 20mm만큼 작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진 거죠. 움직여 보면 사실 아직 잘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이 없을 뿐이지, 이렇게 즉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붙은 거고, 오른쪽 하단 일부는 지금 캔버스 크기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화면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하고 지금 불러온 요 레이어 1번과 같이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 처리를 한다. 자, 외부에서 파일 불러온 결과물에 이 로고와 이 분할선을 분리시킬 때는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로고를 선택을 해 볼게요. 마키 도구를 이용해서 로고 부분을 이 선택선 안에 로고가 들어가게끔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비합 컷의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J, 레이어 비합 컷의 기능은 여기 레이어 메뉴에 뉴에 레이어 비합 컷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J. 그러면 레이어가 분리되면서 로고 레이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군요. 레이어의 위치는 밑에 있는 분할선을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분할선이 가장 위로 올라가게 하고, 각각 레이어의 이름을 요 위에 있는 요 선은 이름을 분할선, 레이어 이름 바꿀 때는 해당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꿉니다. 분할선. 밑에 레이어 2번은 로고죠. 더블 클릭해서 로고, 완성은 엔터 치면은 완성이 되겠죠.
화면은 손바닥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이미지를 불러와서 마술봉으로 분할선 요 레이어를 이용해서 가운데 영역을 선택을 해서 반대 인버스로 거꾸로 바깥쪽 영역을 선택을 하고 이 바깥쪽 영역의 이미지 부분만 흑백화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먼저 외부 흑백 이미지 컬러링 할 그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파일에 플레이스로 외부 이미지를 불러와서 건물 편집 이미지고요. 사이즈는 위쪽과 아래쪽이 약간 비기 때문에 이 빈 부분을 이미지를 늘려서 채워 넣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Shift Alt를 누르고 모서리 부분에서 약간 늘려서 약간은 오른쪽으로 제가 옮길게요. 얘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자, 그리고 컬러링이 조금 약해갖고 제가 얘를 컬러링을 할 건데 그 컬러링을 할 때 플레이스로 불러드린 거는 스마트 오브젝트로 불러드리기 때문에 얘를 일반 레이어, 벡터 레이어를 비트맵으로 바꾸려면 레이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레이스트라이즈 레이어를 누르면 비트맵 이미지로 바뀝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바꾸시는 게 좋아요. 색깔은요, 단축키는 컨트롤 U, 어저스트먼트의 휴 앤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여기 있죠? 컬러링을 조금 더 채도를 높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흑백 이미지로 바꿨을 때 구분이 잘 안 돼서 일부러 그냥 살짝 더 넣습니다. 자, 분할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술봉 도구를 이용해서 마술봉 도구는 도구 상자 위에서 두 번째죠. 매직 윈드라는 마술봉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 컨티규어스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 중앙 부분 분할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중앙 부분을 클릭하면 분할선의 요 안쪽 부분 오른쪽에 레이어의 눈을 꺼보면 요 분할선을 통해서 얘는 키는 게 좋겠군요. 분할선을 통해서 안쪽 부분만 선택이 된다. 선택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안쪽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부분 이 바깥쪽 영역을 선택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Select의 인버스를 이용해서 반대 선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선택이 됐어요. 이 바깥쪽. 자, 이 부분이 선택이 됐으니까 여기에 부분에 해당되는 이 건물 부분을 흑백화시키겠다. 복제를 해서 그 복제가 레이어의 U의 비아 카피가 되겠죠. 비아 카피 컨트롤 J. 자, 그럼 기존에 있는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아래쪽에 있는 거고 요 4번으로 복사한 요 레이어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눈 꺼보면 이 복사한 레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흑백 이미지로 만든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의 디세츄레이트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U 단축키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할면을 만들어 보는데 위쪽은 노란 색깔 아래쪽은 빨간 색깔로 지정을 할 겁니다. 전경색은 노란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배경색은 빨간색으로 미리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할선을 가지고 분할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같은 요령으로 마술봉으로 컨티규어스가 체크된 상태에서 위쪽의 분할면을 클릭해보면 위쪽 요 부분만 선택이 되는 거죠. 오른쪽의 레이어의 눈을 제가 일부를 꺼보면 요 검정색 선들의 안쪽 부분 바깥쪽 부분까지 선택하려면 요 컨티규어스를 해제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 때문에 이거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 부분만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색깔을 칠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하고 색깔을 칠하시는데 위치는 흑백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 이름은 분할면인데 분할면으로 바꿀게요. 분할면 상단 분할면 이름은 뭐 지정하고 나서 바꾸셔도 되고
또 바꾸기 전에 지정하셔도 되고, 이름 지정하는 건요. 자, 그리고 나서 정경색을 칠할 때는 Alt 딜리트죠. Alt 딜리트. 선택선을 해제하시고요. Select에 Deselect. 같은 요령으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 이름은 하단 분할면, 아래쪽에 빨간 부분 영역입니다. 같은 요령으로 분할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마술봉으로 컨티규어스가 체크된 상태에서 아래쪽 영역을 클릭합니다. 자, 색깔은 하단 분할면, 요 레이어의 색을 칠할 겁니다. 하단 분할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배경 색깔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트에 디셀렉트로 선택 영역을 해제한다. 글자 작업에 대한 거를 설명드려보면, 글자 작업에 두 개의 글자를 쓴 다음에 하나는 스트로크, 선 효과를 주고, 또 하나는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우 효과를 줄 겁니다. 자, 텍스트는 미리 만들어진 이 본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요 바로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자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포토샵 화면 내에서 타입 도구를 선택해서, 여기 타입 도구를 선택해서 이 분할면의 노란 영역 안에다가 글자를 쓸 겁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 위에 클릭하고, 서체는 옵션 바의 첫 번째 목록 중에 지금 쓰려고 하는 건 바탕체, 바탕체, 크기는 30pt, 서체는 바탕, 크기는 30pt, 정렬은 가운데 맞춤, 색깔은 진한 주황 색깔 정도. 자, 그리고 나서 글자를 붙여넣기, 에디트에 페이스트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글자의 완성은 썸네일을 클릭하거나 다른 도구를 선택하면 완성이 되죠. 글자의 위치를 이동하고, 근데 이동 위치에서 우리가 요 위에다 글자를 하나 더 쓸 거거든요. 요 위에 쓸 글자가 요겁니다. 새로운 유비쿼터스 상권의 시작이라는 걸 요 위에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 글자를 배치할 때 너무 가운데로 배치하지 마시고 살짝 밑으로 아래쪽으로 배치합니다. 요 위쪽에 글자를 하나 더 쓸 겁니다. 요 위에 글자를 하나 더 쓸 거다. 그걸 고려해서 살짝 아래쪽으로 배치하고요. 글자에 대한 효과는 스트로크, 선 효과를 줄 겁니다. 레이어 스타일의 선 효과인데, 오른쪽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오른쪽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또는 아래쪽에 있는 FX 버튼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컬러를 흰색으로 옵션을 바꾸고 OK 버튼을 누르면 완성되겠죠. 글자 하나를 더 쓰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국 디지털 산업단지라는 제목 글자를 씁니다. 미리 준비한 글자를 선택해서 복사하고 컨트롤 C, 포토샵 화면에서 글자 도구를 선택해서 이 글자는 이 정도 위치에 지정을 할 겁니다. 역시 시작점을 클릭해서 에디트 메뉴에 페이스, 컨트롤 V로 붙여놓고 글자 재편집을 위해서 썸네일을 클릭하면 완성이 되고요. 위치 이동은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글자를 위치시키고, 서식은 방금 전에 지정한 서식 그대로 지정이 됩니다. 글자를 수정하실 때는 해당 글자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옵션 바의 첫 번째 각, 글꼴은 서체 중에 고딕 계열의 서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굵기는 좀 더 굵게, 글자의 크기는 45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정확하게 이 글자가 현재 캔버스 위에 가운데 맞춤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와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도구 선택 시에 맞춤 옵션 중 5번째 버튼을 누르면 가로 가운데 맞춤은 정확하게 할 수 있죠. 해당 글자, 방금 전에 쓴 이 글자에도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를 지정할 거다.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오른쪽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래쪽 하단에 있는 FX 버튼을 눌러서 목록 중에 드랍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드랍 섀도우의 옵션은 따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자, 로고의 색상을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레이어, 이 로고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냥 칠하면 그냥 흰색, 왼쪽에 색깔 영역을 전경, 배경, 기본값을 지정하면 전경색은 검은색, 배경색은 흰색입니다. 배경색으로 칠하려면 컨트롤 딜리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칠해버리면 로고 전체가 흰색으로 칠해져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투명 영역은 잠글 거예요. 로고만 보여준다면 Alt 클릭하면 로고만 보이죠. 이 투명 영역을 잠그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여길 잠글려면 바로 요 락 투명 영역 이 부분은 잠겨지기 때문에 색깔을 칠할 때 여기 있는 픽셀 부분만 색깔이 칠해집니다. 컨트롤 딜리트 하시면 여기 이 픽셀이 있는 영역만 색깔이 칠해집니다. 다시 전체를 켜보면요,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여기 락에 색깔 칠하기 전에 락의 첫 번째 버튼을 누른다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